국가적 중대 사건에 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때렸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출발은 비슷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를 하루 앞둔 6일,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표결이 불발되고 하루 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수사를 받겠다며 제발로 검찰을 찾아온 김용현 전 장관을 6시간 남짓 조사하고 나서였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한 대를 압수했지만 김 전 장관은 검찰 출석 전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입수한 휴대전화가 깡통폰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은 계엄의 위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이 체포되고 약 2시간 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자택과 공간,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건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휴대전화와 PC, 노트북 등이었습니다. 검경의 각계전투식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주도권 다툼도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검경 수사본부가 꾸려지던 6일, 검찰이 경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지만 경찰이 거절한 건데요. 법령상 내란죄 직접 수사는 경찰만이 가능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어요. 검찰하고 공수처는 수사 범위가 제한이 돼 있지만 법에 의해서 경찰은 그 제한이 없거든요. 하지만 검찰은 검찰청법이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내란 혐의를 직권남용과 함께 묶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리 다툼을 떠나 수사의 독립성을 두고도 검경의 신경전이 포착됩니다. 검찰은 계엄 당시 국회 통제에 협조한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수사 대상에 오른 점을 들어 경찰의 셀프 수사를 에둘러 지적했는데요. 반면 경찰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고려하면 경찰이 수사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긴 했지만 법무장관에게 검찰 인사권과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이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를 이끌 경우 독립성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미 검찰의 2배가 넘는 인력을 투입하며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경찰에 힘을 실어준 상황입니다.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국수본은 신속 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 기획 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 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경의 주도권 경쟁으로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나섭니다. 별도로 계엄 사건을 수사해온 공수처는 8일 검경에 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했는데요. 중복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공수처법 24조가 주된 근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중복 청구로 인한 혼란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도 진행하여 며칠 전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 수사의 효율, 수사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검찰, 공수처, 경찰은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본건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수사를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인 만큼 자신들이 가장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9일에는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에 앞장서며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경은 사건을 넘기는 건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요.
강행 규정으로 봐야죠. 공수처 설치법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먼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검찰, 경찰이 수사를 먼저 착수했다 할지라도 공수처에서 수사 이첩을 요구하면 그에 따르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 이번의 경우에는 조금 또 좀 달리 볼 수가 있는 게 원래 공수처는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 사건으로만 수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부수적인 직권남용을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서 주된 범죄인 내란죄까지도 이첩을 요청을 한다는 게 그게 과연 적절하냐 하는 점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게다가 공수처가 최대로 동원 가능한 수사 인력은 50명 남짓으로 검경에 크게 미치지 못해 현실적으로 수사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까지 구성될 경우 4개 기관이 계엄 수사에 달라붙는 사상 초유의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검경 그리고 공수처까지 대통령을 포함해 성역 없는 수사를 봉헌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복 수사를 조율할 주체가 현재는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통상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이 수사 갈등을 조율했지만 대통령과 내각의 조율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현 상황에서 교통정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날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방첩사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경찰이 먼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가로챘다는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인데요. 이런 난맥상을 두고 법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